네, 다음 질문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유망한 테마를 꼽는다면? 이라고 제가 얘기해왔는데, 사실 아까는 또 중복된 이야기일 거예요. 또 AI 모멘텀하고 또 같이 해주실 이야기가 있으신지 네, 일단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주식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 AI 모멘텀을 가진 뭐 빅테크나 반도체 이런 거 관심 된다는 말씀 드리고 있어서 따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채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연초와 비교하면 사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완화가 되었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채권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해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미국 30년 국채 많이 투자하고 계신데 연초에 30년 국채 금리가 지금 4%로 살짝 내려갔었거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근데 지금은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금리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금리가 4.5%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절대 금리 레벨을 보면 오히려 미국은 투자하기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미국 30년 국채 투자하신 분들은 손실을 보고 계시겠지만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거나 신규 투자를 고민하신 분들은 괜찮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어떤 자산 배분 차원에서 채권에 대한 비중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실 이 금리가 이제 그 채권이 거의 끝자락에 온 게 맞겠죠.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한 3월, 4월, 5월에 여기저기 저 인터뷰도 하고 또 뉴스 기사도 많이 보고 저도 또 타 유튜브도 많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 채권. 금리 종점 왔어. 그랬는데 1년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올 6월 뭐 인하한다 완전 없어졌어요. 엊그저께 고용 나왔죠. 9월에도 안 올 것 같고 뭐 올해 인하는 이제 물 건너갔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내년 한 2, 3월까지 보는 거거든요.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그만큼 시장이라는 게 사실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다. 맞아요. 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주식보다는 채권이 조금은 더 간단한 알고리즘이 맞죠. 이 채권 같은 경우에 장기채랑 단기채가 있는데 단기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준금리의 전망에 따라서 좀 내리락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쉽고요. 아마 이 장기채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전망, 금리 전망뿐만 아니라 이 장기채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간단치는 않습니다. 지금의 어떤 30년 국채 금리 레벨 자체가 그냥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수준이니까 길게 보시면 나쁘지 않은 시점이다. 중장기적으로. 사실 한국투자에 지금 ETF 상품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모든 종목에 지금 다 투자 중이진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 부장님도 이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실 텐데. 네, 맞아요. 한국투자에 어떤 상품들 두고 계신지 네. 그 핸드폰 안 까도 되니까 네.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네, 일단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절대 투자 권유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투자 권유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바라보는 게 있기 때문에 궁금해요. 어떤 종목들 갖고 투자 계신지. 권유는 당연히 아니고요. 나스닥 100이나 S&P 500 같은 기본적인 미국 대표형 ETF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있고, 그리고 저는 반도체를 되게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 플러스 일반 보죠. 그리고 빅테크, 에이스 빅테크 탑 7 플러스 당연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퇴직형 계좌 같은 경우는 위험자산의 비중 10%까지밖에 투자를 못하지 않습니까? 주식형 ETF는 이 4개 ETF를 골고루 섞어서 10%까지 좀 채우고 있고, 나머지 30%는 채권 혼합형 투자하고 있는데 에이스 엔비디아 어저께 이제 상장했으니까 그때 이제 넣으셨네요. 그렇죠? 네, 상장하고 바로 넣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상장하고 바로 넣진 않았어요. 네. 상장 당시에는 사실은 진짜 채권형 ETF를 진짜 가지고 있었고, 근데 어떤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전망 이런 걸 봤을 때는 괜찮겠다 싶어서 지금 채권 혼합형 ETF로 저희가 지금 에이스 엔비디아 혼합 버그를 편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저 이어서 질문도 해보자면 네. 지금 말씀하신 종목들 여러 종목 보고 계시잖아요. 네. 이 중에 수익률은 누가 제일 높나요? 네, 궁금하네요. 그게. 당연히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건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글반포. 네. 이고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 주식을 시총순으로 나열해서 만든 지수잖아요.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부터 탑4이고 또 1등 종목들의 좀 집사를 하는 ETF이다 보니까 또 반도체 관련 섹터가 또 올라갈 때는 그런 또 대표 지수형보다는 좀 많은 성과를 좀 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대표 지수를 훨씬 또 상회하는 성과를 좀 내고 있다 보니까 저도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 때문에 연금 계좌가 참 수익률을 좀 내고는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사실 ETF가 컨셉 잡는 게 진짜 중요한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종목을 어떠한 비중으로 투자하냐가 사실은
그러니까 ETF를 만들 때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네, 결론은 종목을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반대로 사실 지금까지 상품에 대한 이야기하고 주식의 긍정적인 이야기만 했는데 네. 저는 부정적인 이야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 개인적인 경험을 좀 듣고 싶어요. 네. 부장님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입니다. 투자하다 보면 네. 혹시 실패한 사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실패 사례까지는 아직은 없어요. 왜냐하면 실패를 할 것 같아서 위험한 투자는 애초에 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네, 하시는구나.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실패할 것 같아서 안 하는 투자가 레버리지 투자인데, 근데 제가 과거에 미국 나스닥 100 세배 레버리지 ETF를 사본 적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니까 또 투자를 해야 저도 밖에서 만날 때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 ETF를 사고 나서 제가 밤잠을 못 이뤘던 그럴 수 경험이 있겠다.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도 중요한데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세배 레버리지 투자는 못하겠다라고 해서 레버리지 투자는 지금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보다 예상치 못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레버리지가요. 물론 올라갈 때 많이 벌면 좋지만 네, 하락했을 때도 똑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받는 스트레스 리스크가 엄청날 수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상승만큼 하방도 분명히 각오를 해야 되는 그 것들이고 맞아요. 저는 이제 저도 지금 인터뷰 채널 계속 진행하면서 증권사 업계분들을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많이 좀 만나 뵙고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느끼는 게 있는 게 증권사 여의도 최전방에 근무한다 하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이게 자기 그러니까 꼭 회사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것 같은데 의외로 이분들이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부장님도 그런 성향이신 것 같아요. 레버리지의 승패가 결국은 반반이잖아요. 네네. 오르거나 내리거나 맞출 수 있으면 되는 건데 되게 쉬워 보인단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알고 있는 거죠. 네, 레버리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조심해야 된다. 네, 저 네. 전적으로 이 이야기 공감합니다. 네. 네. 저희 채널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들이 많으세요. 노후 대비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일단은 뭐 인컴형 자산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과거에는 사실 투자라고 하면은 기대 수익률이 큰 자산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거든요. 대표적인 자산이 주식이겠죠. 최근에는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향의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에 좀 대거 좀 유입이 됩니다. 인컴 자산이 좀 매력적인 투자처로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인컴 수익은 사실은 어떤 시장 등락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인컴형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좀 앞두고 있는 분 사이에서 어떤 이제 인컴형 자산이 많이 각광을 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을 적극적으로 증식을 시키려는 목적보다는 내가 보유한 자산은 최대한 지키면서 이 자산을 바탕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 사이에서 형 자산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이스 ETF도 다양한 월배당 ETF들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에이스 미국 75, S3, 에이스 글로벌 탑 10, 폴라티브도 있고요.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리는 에이스 미국 30년 국대도 월배당 ETF죠. 네, 부장님 오늘 좋은 정보 정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드려볼까 하는데 네네네. 부장님 지금 나름 여의도 최전방에서 근무하고 계세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동기부여 자기개발 관점에서 어떤 마인드로 살아오셨는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려요. 부러우시겠지만 답변 드리기 네. 전에 그냥 여담이지만 이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투자 관련된 정보를 좀 지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하려고 매일매일 노력을 합니다.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무엇이 될까? 이런 정보들을 또 어떠한 방식으로 좀 전달을 해야 투자자분들에게 전달력 있게 제공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좀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산운용사들이 유튜브 채널에 많은 영상들을 올리거든요. 이런 영상들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저는 ETF를 담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투자자분들께서 무조건 우리 에이스 ETF를 사야 돼. 이러한 마음으로 사실 일하고 있진 않아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에이스 ETF에 투자를 하셔서 우리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가짐을 실제 유튜브 콘텐츠에 많이 녹여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제한된 시간 내에서 혹은 제한된 지면 내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이 한 문단을 쓰기 위해서도 진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한 문단,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진짜 많은 자료를 하기도 하고 에이스 ETF뿐만 아니라 진짜 각종 운용사들이 유튜브나 많은 자료를 올리는데
이런 콘텐츠 광고 끝에 만들어진 콘텐츠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자산운용사들 콘텐츠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투자란 어떤 것인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저는 죽을 때까지 함께해야 하는 약간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과거의 부모님 세대와 같은 10%의 고금리 환경을 좀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않으면 손실을 볼 가능성은 당연히 없어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매년 손실을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의 방법이나 투자의 대상을 잘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투자는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은퇴 전까지는 물론이고 은퇴 후에도 정말 죽을 때까지 함께 투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해야 되는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친숙해지려고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아직 친숙하지 않으시다면 더 친숙해질 수 있게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제가 또 정말 짧게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물가 상승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돈은 굴려야 된다. 근데 어떻게 평생 굴려야 된다. 근데 투자에 대한 정답이 아니겠습니다. 부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